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네, 올해 기준이고요. 우리는 이제 모텔 전문 아닙니까? 네, 상가죠. 모텔도 상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주택부터 증여까지 전체적인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요, 일단은 취득세는 우리가 이게 독립세입니다. 취득세가 독립세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세가 우리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율을 보시면 부가세까지 포함된 세율을 모텔 황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굳이 부가세가 몇 프로고 취득세가 몇 프로고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모텔이나 주택이나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취득세가 이제 독립세거든요. 네, 독립세 플러스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부가세가 있습니다. 네, 부가세. 네. 부가세를 총 합해서 제가 취득세라고 규정해서 이렇게 세율을 정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부가세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게요. 부가세에 포함이 되는 게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육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세. 그래서 독립세인 취득세 플러스 농특세 플러스 교육세가 1.1%, 1.3%.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부터. 주택은요, 여러분,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부수 관계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6억 이하,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 그 다음에 9억 초과, 이제 세 단계로 대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하, 초과 하면은요, 이하 금액은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이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85제곱미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85제곱미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하와 초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85제곱미터 많이 나오죠? 85제곱미터. 우리가 85제곱미터 하면은요, 여기다 한번 기재를 해볼까요? 85제곱미터. 이거를 우리가 평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25평 이렇게 됩니다. 25평. 그러면 이 85제곱미터가 과연 무슨 개념일까요? 무슨 개념일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개념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크게 이제 공법상 85제곱미터 25평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세법상 우리가 85제곱미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법상 85제곱미터 이하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완화가 되는 규정입니다. 완화. 일반적으로 완화가 되는 거고, 80m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피부에 가장 또 와닿는 게 또 세법이죠.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면세나, 면제나 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이제 주는 거, 또는 이제 절세 효과를 이제 주는 기준이 되겠고요.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이러한 면제나 비과세나 절세 효과를 주지 않죠.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증여 한번 볼까요? 증여 보세요. 85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에는 3.8%의 이렇게 절세 효과를 드리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85제곱미터는요. 그래서 주택이
거래 가격이,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1.1%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1.3%의 취득세와 부가세를 같이 납부하셔야 되고요. 주택이 6억을 초과하고요. 9억 이하일 때 85제곱미터 이하는 2.2%,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 주택은 이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가주택 그러죠? 고가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도요. 1가구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한해서는 양도 차익이 발생됐을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3.3%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율이 조금 더 높죠.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죠. 우리 모텔 나왔습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이외에는요, 토지도 될 수 있겠고, 건물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상가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4.6%, 4.6%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요, 갑이 이제 모텔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직접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이제 새로 지었어요. 신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S모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3.2%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번 같은 경우 4.6%에 해당되는 세율은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S모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요. 을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취득세. 원인이 뭡니까? 매매에 의해서 취득을 한 거죠. 이럴 때에는 4.6%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이 타인에 의해서 모텔을 매수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지었다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지었을 때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되죠. 등기가 기재가 되면서 세율은 3.2%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네 번째 농지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농지.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3.4%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취득하는 자가 2년 이상 직접 본인이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2년 이상. 그럴 경우에는 자경으로서 취득했다. 그래서 혜택을 주죠. 그래서 1.6%에 해당되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상속이죠. 상속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1가구 1주택을 상속을 했다. 그러면은 0.96%의 세율을 정하는데요. 우리가 상속하고 증여하고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속하고 증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상속이 세율이 높고요.
상속의 세율이 낮죠? 상속의 세율이 낮고, 죄송합니다. 증여가 세율이 높습니다. 네, 그 원인이 뭐냐면요. 상속은 우리 피상속인, 사망자죠? 네, 피상속인. 네, 피를 보면서 죽는 사람입니다. 네, 피상속인, 사망자가 네, 상속인에게 이렇게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상속에 의한 네, 소유권 네, 이전 등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S 모텔에 대해서. 그러면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네,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예. S 모텔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되는데요. 증여 같은 경우는요. 증여는 이게 상속은 이 피상속인이 사망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언제 죽겠다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속을 해주는 거죠. 증여는 어떻습니까? 계획을 짜고 예, 증여자가 네, 증여자가 만약에 이제 아버지입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S 모텔을 이제 증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계획된 절차에 의해서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세율이 그만큼 상속보다는 높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속의 경우 첫 번째 1가구 1주택은 0.96%입니다. 아주 낮게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네, 증여가 아니고 상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위에서 보셨듯이 피상속인이 A 아파트가 있었어요. A 아파트. 네. 그랬을 때 상속인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주택이 없어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면서 어머님도 안 계시고요. 자녀가 자기밖에 없어요. 아들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A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받겠죠. 네, 상속. 그래서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자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나에서 네, 0.96%의 네, 세율을 정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자예요. 예. B 아파트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와 자녀와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A 아파트를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네. 1가구 1주택자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예.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3.16%를 네. 세율을 정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이제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이제 취득세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취득세만 말씀드리면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됐을 때 상속에 의해서 그렇다면 0.96% 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네, 사망하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네, 3.16%의 세율을 네, 적용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여도요. 네, 증여 85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의 주택을 예, 증여를 했다. 예, 그런 경우에는 3.8% 네, 세율을 정한다 이거죠. 네, 증여자 다시 한번 네, 기재해 보겠습니다. 증여자가 네, 수증자 네. 증여자가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가 네, 자기 네, 딸에게 이제 상속을 합니다. 아니 증여를 합니다. 증여 예. A 아파트
A 아파트에 대해서 네, 증여를 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조건이 공법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인 때에는 수중자가 이렇게 증여를 하죠. 그럼 수중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네,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and 또한 취득세도 납부해야 되겠죠? 네, 취득세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이때 취득세는 세율이 3.8%를 적용을 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텔이랑 호텔을 기준으로 네. 모텔, 호텔만 이제 기준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주택은 넘어가고요. 주택은 넘어가고 주택 이외에 두 번째 나오죠. 네. 두 번째 주택 이외 이때 이제 상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요. 원인이 갑에서 을로 이제 되는데 이게 원인이 매매나 가장 대표적이죠. 매매 또는 교환도 될 수 있겠고요. 교환에 의해서 X모텔을 을이 이제 취득하죠. 을이 취득합니다. 취득하게 되면은 을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죠. 네, 이때에는 몇 프로입니까? 네, 4.6%. 네, 4.6%의 세율을 정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세 번째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신축이죠. 신축. 이 경우에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모텔을 이렇게 신축했다는 거죠. 신축. 원인이 매매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지은 거예요. 신축 행위를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요. 세율이 좀 낮죠. 3.2%. 이런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농지 넘어가고요. 농지는 모텔이 아니니까 논에다가 우리가 모텔 지을 수 없습니다. 상속 볼까요? 다섯 번째 상속. 상속은 갑이 누굽니까? 피부면서 죽은 사람이죠?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인. 보통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X 모텔에 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럴 때에는 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이 된다? 3.16%. 3.16%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증여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 증여를 주는 사람, 모텔을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죠? 증여자. 증여자가 갑이 증여자고요. 을이 수중자죠. 증여자. 받는 사람, 수중자. 이게 받을 숫자죠. 어머님이 딸에게 X모텔에 대해서 증여를 합니다. 증여.
증여, 시가 30억짜리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납세 의무자도 성립하고요. 또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성립하죠. 네, 이때 취득세는 몇 프로를 적용할 것이냐? 네, 그거는 바로 일반이기 때문에 4%. 네, 이때는 4%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원칙적으로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느 한 요건이 맞는지 우리가 세율이 다 나와 있죠. 표기된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매매 가격이나 이 매매 가격이나 취득 가격이 있죠. 취득 가격, 취득 가격이요. 시가 표준액. 예외니까는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텔을 중개하면서도 올해 2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매매 가격이 취득 가격이지 않습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매매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시가 표준액. 취득세는 여러분들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시, 군, 구에서 해당 모텔의 시가가 얼마겠다라고 표준을 잡아놓은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 금액보다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에 의해서 매매 계약서를 시군구에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이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산정돼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표준액 곱하기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 가격에 곱하기 세율을 정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세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부담이 어떤 게 더 클까요, 여러분들? 세 부담이. 예외적인 경우는 취득세가 만약에 한 10억이 나왔으면은요. 시가 표준액을 곱하기 세율을 하면 10억이 더 넘게 나온다는 거죠. 세 부담이 예외적으로 했을 때는 더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모텔을 매수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는 경우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